안녕하세요, 카페 처방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 힘들다, 자영업 폐업률 사상 최대,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겁니다. 항상 자영업이 이렇게 어렵다고만 하는데 도대체 자영업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자영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인보다 많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즉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창업, 폐업, 재창업, 굴레에 갇힌 자영업자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안에서부터 골마온 자영업자 위기가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원흉으로 지목되는 게 회전문 창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전문 창업이란 창업 후 폐업했다가 회전문 같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같은 분야를 재창업하는 걸 말합니다. 이 내용을 카페로 예를 들자면, 카페를 창업했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카페를 창업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릴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에도 가족들은 말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망하는 과정에서 돈도 돈이지만 뭐라고 말할까, 같이 겪는 우울한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여기서 회전문 창업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표현하는 용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사업이라는 관점이에요. 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냐면, 자영업이라는 말이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영업도 당연히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사업적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한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없이 많은 실패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공하는 사업을 만들게 됩니다. 카페를 실패해서 다시 카페를 창업하는 게, 즉 장사를 하다 망해서 같은 종류의 장사를 도전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시 도전하는 건 옳은 판단이라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창업부터 하고 보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이 창업 초보자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창업하지 말라고 해요. 철저하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형태, 아이템 등으로 가득 찬 그런 매장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업 초보고 첫 번째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매장을 퀄리티 있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매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돈이 벌리는 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카페를 만들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월 1000만원을 순수익으로 벌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 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이 벌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장 하나에서 월에 1000만원씩 나오니까 2개 하면 2000만원? 3개 하면 3천만원이 벌린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한 확장을 고르게 됩니다. 무리한다는 건 대출을 많이 하거나 지인들의 돈을 다 땡겨서 확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잘 되면 좋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실제로는 매장을 만든다고 해도 수익률이 배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장이 한 개일 때는 사장이 많은 일을 해요. 자신을 갈아 넣어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당연히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매장이 한 개일 때와 3개일 때 같은 에너지를 매장당 쏟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해보면 메뉴도 잘 만들고 고객 응대도 잘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직원을 뽑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당장 알바 한 명도 온다고 하다가 안 오고 일하다가도 도망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확장한 매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안 되는 매장을 메꾸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매장이 많아지면 매출액도 커지기 때문에 세금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요. 당연히 인건비를 많이 쓰는 만큼 인건비도 증가하고 사대보험비도 늘어나게 되겠죠. 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익률은 반대로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장을 여러 개 만든다는 건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영점으로 유명한 커피 브랜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마 다 같은 걸 떠올릴 것 같은데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럼 스타벅스 이외에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커피빈이나 폴바셋, 바나프레소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지도는 다 있지만 스타벅스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만큼도 아니죠. 직영사업의 확장성이 좋았다면 당연히 가맹점보다 직영점을 하는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매장 사업이란 건 생각보다 수익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권이죠. 매출액은 한계가 있는데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기타 관리비 같은 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거기다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같은 이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가맹점 사업은 개점 수익, 로열티, 물류 수수료를 먹는 구조입니다.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면 매장당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매장 개수가 늘어나기만 하면 본사는 매출이 점점 더 커져요. 가맹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늘리면 매출이 점차 커지는데 직영점을 하는 프랜차이즈는 매장 매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락하니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회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개인이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확장 전략에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적은 수만 확장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크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노티드 도넛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브랜드 다 처음 런칭했을 때 줄을 서야만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지금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고 노티드 도넛은 이제 줄을 서지 않아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두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장 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확장을 한다는 건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이 빠르게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 허니버터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허니버터칩이 희소할 때는 선물로 줬지만 지금은 먹고 싶으면 그냥 내가 마트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니버터칩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매장을 점차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장 전략은 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뿐 이런 확장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장을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점차 전환시켜야 합니다.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매장이 지금 잘 돼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 이상을 벌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지금 내 수익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너무나 많고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긴 시간 동안 자라면서 유지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런 브랜드는 대부분 매장 매출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매장 매출 외에 다른 수익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카페라는 걸 하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스팅 회사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도 마찬가지죠.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도 내 카페를 이용해서 다른 수익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수익이 매장 매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영업보다 사업을 계속 강조할까요? 자영업자와 사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영업자는 내가 모든 일을 누구보다 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직원보다 몇
6배의 일을 해내요. 사업은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설계하고 내가 못하는 분야는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현실적이지 않게 너무 멀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50만 원 정도의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요. 한 주에 50만 원이면 월 200만 원의 신규 소득이 생깁니다. 200만 원이면 사람 한 명 더 쓸 수 있는 수익금이죠. 추가적인 수익화 구조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생기고 내 사업을 점차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자영업이 아닌 진정한 사업이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지금 매장 매출이 잘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을 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쉽게 창업하고 평생 모아온 돈을 잃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만드는 모든 유튜브 내용도 자영업자들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매장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제 영상을 더 많은 분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